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종목이 실제로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는 ETF에 편입을 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지수에 종목이 편입되지 않더라도 해당 종목을 ETF에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ETF는 시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화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의 신동호입니다. 아마 어릴 때 SF 영화에서 이 사람이 로봇과 친구처럼 지내는 장면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던 로봇들이었는데요. 아마 이것들이 지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만 보던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큰 주목을 받았었죠. 생성형 AI의 넥스트, AI의 최종 종착지라고 불리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ETF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ETF 운영료 계신 오늘 박찬우 매니저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니저님 첫 방송 출연이시라고요? 네, 오늘 처음 방송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상당히 오늘 힘을 주셔서 나오셨는데 평소에 보던 모습과 너무 달라가지고 좀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한번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힘을 주신 만큼 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투자자들에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이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 챗 GPT로 대변이 되는 생성형 AI 인기가 또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또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 로봇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뭔가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람 같은 로봇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 사람처럼 생겼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세상을 인지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점입니다. 이게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나 단순한 자동화 기계들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제 또한 최근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AI가 단순히 컴퓨터 내에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이제 피지컬 AI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피지컬 AI라는 개념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보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불편함 없이 AI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AI를 현실 세계로 확장시키는 물리적 도구이자 피지컬 AI의 종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매니저님이 좀 첫 방송이라 많이 떨리셔서 좀 목이 맥히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매니저님 물 한 잔 드시고 좀 진정하시면서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말 AI의 최종 종착지 휴머노이드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또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가 어떤 상품인지 또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드셨으니까 제일 잘 알고 애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 어떤 ETF인가요? 네. 이제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는 테슬라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여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성장 수혜를 좀 누리고자 하는 ETF입니다. 주로 미국, 일본,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일부 유럽 기업도 조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30%, 휴머노이드 로봇 소부장 기업의 70%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액티브 ETF로 출시했습니다. 특히 유망한 비상장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이 예를 들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IPO를 하게 되는 경우 지수에 해당 기업이 편입되길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액티브 ETF의 특성을 살려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좀 빠르게 포착하고자 합니다. 네, 액티브 ETF의 특성 말씀 주셨어요. 이 스타트업, IPO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나중에 상장을 할 경우에 즉각 편입이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다음 질문에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특징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기업들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부장 기업이 특히나 비중이 많네요. 70%나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고 세상을 인식하려면 결국 사람의 관절 역할을 해주는 액추에이터와 사람의 감각기관처럼 이제 작동하는 센서가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 기존 로봇들과 달리 이제 많은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요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품을 만드는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소부장 기업이 70%, 그렇다면 이제 로봇 기업 비중이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비중이 이제 3대 7이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나요? 네. 현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업이자 이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시가총액도 가장 큰 테슬라를 한 20% 정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회사가 되었죠. 삼성전자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10%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70%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소부장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액추에이터의 이제 핵심 부품인 소형 정밀 감속기 시장 점유율 1위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빅테크의 액추에이터를 납품 중인 로보티즈, 전통 로봇 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봇 부품과 머신 비전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화낙, 그리고 이제 서버모터 로봇도 생산하면서 이제 서버모터의 경우 글로벌 점유율 1위 야스카와 전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 트럭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음. 공급하고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양산 계획을 발표한 LG 이노텍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까 처음에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듯이 휴머노이드가 또 사람처럼 비슷한 유사한 형태를 가진 이 로봇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행동들도 얼만큼 이제 사람과 비슷한지가 결국에는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소부장 기업이 이제 70%만큼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핵심이라는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도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액추에이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두 부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액추에이터는 사람의 관절, 그리고 센서는 사람의 오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손만 봐도 이제 수많은 관절들이 있잖아요. 이 관절들이 이제 정교하게 움직이니까 이제 뭐 공도 던지고 글도 쓰고 요리도 하는 등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추에이터 하나하나가 관절 하나하나의 역할을 하고 이게 많아지고 이제 네. 정교해질수록 로봇이 할 수 있는 동작도 훨씬 다양해지고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긴장해서 액추에이터가 잘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듯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직접 세상을 인지하고 경험하려면은 비전 센서, 음성 인식 센서, 네. 그다음에 이제 촉각 센서 같은 걸로 좀 세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이 좀 깨지기 쉬운 계란을, 책상 위에 있는 계란을 한번 들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비전 센서로 먼저 계란이 어디 있고 여기에 있는 계란을 집어야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힘 센서로 딱 계란을 집었을 네. 때 이게 계란이 깨지기 쉽잖아요. 그러면 너무 로봇이 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세게 쥐어버리면 안 되는 네. 거니까 이제 얼마나 세게 잡아야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들 수 있을까를 판단해서 사람처럼 이제 계란을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뭔가 잘 개념이 이해가 안 갔는데 또 매니저님께서 이 계란에 또 비유를 해서 네. 또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이라도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품 쪽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테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 종종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나와서 이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서 시연 영상을 만든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가장 유명한 빅테크 중 하나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 아마존도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와 함께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많이들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뛰어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이 해당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봤었을 때 이들 이제 유명한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은 제외하고 좀 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소부장 기업, 부품 기업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모든 아까 채팅으로도 제가 잠시 봤는데요. 소프트웨어 종목은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좀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은 최근 뭐 구글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겠다 하고, 그다음에 메타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겠다 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좀 발표하면서 최근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업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네. 이제 빅테크들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요 매출원도 아니고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나온 이슈죠.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한국 시간 아침으로 엔비디아 H20이 중국 대중무역 규제를 네. 받으면서 엔비디아가 F투장에서 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음. 힘드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네. 이와 같이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슈지만은 이러한 점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과의 별개 이슈들, 예를 들면 광고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네.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수급 등 휴머노이드 로봇과 좀 무관한 요인들로 주가가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기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소부장 기업들,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평생 안 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도 사실 전기차가 주요 매출이지만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빅테크나 뭐 구글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어떤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이 이제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다라는 네. 이런 시장의 인식이 확실히 받게 된다면은 네. 그때는 뭐 저희도 확실히 이걸 편입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에도 그런 종목들이 들어올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그때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포트에 엔비디아나 뭐 구글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노출도가 좀 증가를 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또 관심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이 이야기를 벌써 2번이나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 이야기 관련해서는 또 다음 질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네네네, 여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념하고 왜 또 휴머노이드 이 로봇에서 부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주제를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미국의 그분 때문이죠. 네. 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또 투자자분들 어떤 것에 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과연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또 궁금하네요. 이 트럼프 시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 또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까? 네. 최근 무역 전쟁 이슈 때문에 좀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변동성도 매우 크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의 움직임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좀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트럼프 시대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자체는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뭐 슬로건이죠, 마가. 네. 요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제조업 부활인데요. 네. 이런 미국 제조업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활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한 이유는 고임금으로 인한 비용 문제와
이렇게 고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숙련공 감소 문제 때문에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경쟁력이 밀린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결국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비용을 줄이고 네.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바로 이때 아마 저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이때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리 관세를 많이 부과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일단 제조업 제품이라면은 뭐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품질하고 결국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해야 네. 제조업이 확실히 부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시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해서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최근에 좀 관세 이슈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중국과 미국이 하루가 다르게 이 관세를 이제 몇 퍼센트 부과하느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도대체 이 관세가 이 적용이 안 가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어디 있느냐 좀 찾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관세 아무리 많이 부과하더라도 또 근본적으로 이 제조업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또 우수해야 또 제조업이 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더더욱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트럼프 시대에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한번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2.0 시대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좀 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비상장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이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했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도 아직은 비상장이고요. 뭐 대부분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아직 IPO를 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이제 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지수와 동일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업이 IPO를 하더라도 종목이 실제로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는 ETF에 편입을 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밸런싱 주기가 6월, 12월이면 6월에 리밸런싱 끝나고 7월에 IPO를 해버리면은 12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5개월간 그 종목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지수에 종목이 편입되지 않더라도 해당 종목을 ETF에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이더라도 네. 휴머노이드 로봇과 매우 밀접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네. 이 외에도 이제 피규어 AI, 어질리티 로보틱스처럼 이제 좀 유망한 휴머노이드 로봇 비상장 기업들이 IPO를 하게 된다면은 저희 ETF는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이제 뭐 투자 기회를 놓치는 일 없이 네. 시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부장 부품 기업들이 70%의 비중이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는 특징과 더불어서 이번에 말씀드린 이 액티브 ETF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니저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패시브 ETF 경우에 이 지수와 동일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비상장 기업들이 IPO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 이제 ETF에 편입을 못하고 반대로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장 기업들이 바로 상장하자마자 또 액티브 ETF에는 이제 편입이 가능하니까 그 차이점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좀 더 이제 즉각 대응을 하려면 이런 액티브 운용의 ETF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좀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이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매니저님이 보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ETF 낸 것처럼 네. 저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성과 잠재적인 시장 규모 모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이 빠르게 이뤄질 곳은 아무래도 위험한 산업 현장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는 또한 네.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전제품처럼 각 가정에도 하나씩 보급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집안일을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네. 뭐 간병, 그리고 뭐 정서적 교감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사람처럼.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은 아마도 생활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자연스럽게 시장 규모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들 많이 나오는데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플러스 ETF 홈페이지나 또 하나자산운용 유튜브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또 많이들 궁금하신 것들 또 저희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콘텐츠 통해서 지식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성형 AI 많이 떠들썩했었는데 진짜 단기간에 성장했듯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산업도 빠르게 앞으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또 이 시기에 발맞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가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저희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에 또 투자를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의 발전 또 빠르게 선점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매니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